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는데 내가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그 기괴하고도 슬픈 이야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시작이죠?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독자들을 이 악몽 같은 현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그 설정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소름 돋는 공포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흉측한 벌레가 되었는데 그레고르의 머릿속은 온통 너무나 평범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어이없는 부조리함이 바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현실은 끔찍한 벌레인데 머릿속은 온통 지각 걱정, 상사 눈치, 가족빚 걱정.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카프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인 거죠. 그레고르가 혼자 방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이 그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회사에서 온 지배인이었어요. 그레고르가 어떻게든 해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끔찍하게도 목소리마저 동물의 찍찍거리는 소리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이걸 들은 지배인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의 목소리였다고 하죠. 이제 그레고르는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방법조차 잃어버린 완벽한 타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 세상과의 문이 쾅 닫혀버렸어요. 이제 그레고르에게 남은 건 오직 가족뿐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특히 여동생 그레테는 오빠를 챙기려고 노력했죠. 오빠가 좋아하던 우유를 넣어줬는데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우유를 역겨워해요. 그래서 이번엔 그레테가 썩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가져다 주죠. 그걸 또 그레고르는 맛있게 먹고요. 참 서글픈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보살핌이 곧 의무가 되고 의무는 점점 혐오로 바뀌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끔찍하게 변한 오빠를 보고 썩은 음식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레테의 연민도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가 그레테의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제 또 모든 게 그대로 남았네. 슬프게 툭 던지는 이 말. 처음에 안타까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돈을 벌어오던 가장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레고르는 가족에게서 점점 지워져 가요. 방은 그냥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고요. 그가 아끼던 가구는 다 내다버려요. 이제 그는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이자 돈만 축내는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대화에서도 그의 존재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하죠. 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 오고야 말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레고르가 방 밖으로 나왔다가 어머니와 마주치고 어머니는 그 모습에 기절하고 말아요. 이걸 본 아버지가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그레고르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주머니에 있던 사과를 그레고르에게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포탄처럼요. 그리고 그 사과 중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껍질에 깊숙이 박혀버려요.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정말 잔인한 거부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 육체적인 상처보다 어쩌면 더 아팠을 상처가 있어요. 바로 그를 유일하게 돌봐주던 여동생 그레테의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괴물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우린 저것을 없애야 해요. 오빠가 아니라 저것. 이 한마디로 그레고르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죠. 이제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그레고르. 그에게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예요. 그의 죽음이 가족에게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싹한 해방감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등에 박힌 사과는 썩어가고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그레고르의 시체를 발견한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리자. 슬픔이 아니라 안도, 심지어 감사라니요. 이 표를 보면 그 잔인함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레고르는 혼자 쓸쓸하게 죽고 시체는 하녀가 쓰레기처럼 치워버려요. 그런데 가족들은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로 나들이를 갑니다. 마치 족쇄가 풀린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소설의 정말 마지막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가족들은 햇살에 받으며 예쁘게 성장한 딸을 보며 감탄해요. 이제 딸에게 좋은 남편감을 찾아줘야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죠. 방금 전까지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르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괴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겉모습이 흉측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였을까요? 아니면 멀쩡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를 짐짝 취급하며 죽음으로 내몬 가족들이었을까요? 이 소름 돋는 질문이 어쩌면 카프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